그런가 하면 오늘 자정까지 전국 의대 40곳은 정원을 몇 명까지 늘릴 건지 정부에 내야 합니다. 지난해 의대들이 요청한 게 최소 2,1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대생들 또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학교들도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오늘 자정까지 증원 신청을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재신청은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의대 40곳은 최소 2,151명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수요조사 때와 비교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부 대학 총장은 현재의 2배 정도로 증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을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굉장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설득하고 정부가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에 증원을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이곳 대학들 상당수가 증원 신청을 낼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상국립대, 충북대 등도 100명 넘게 증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얼마나 할지는 결정을 아직 하긴 아니라서요. 연세대 윤동섭 총장도 저녁 늦게까지 논의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는 건 교내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대란이 없다. 아마 본부와 입장이 같지는 않지 않을까. 일부 의대 학장과 의대 교수 비대위는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대학 총장에 증원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잇따라 휴학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황제복 SPC 대표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수사관에게 접대할 땐 황 대표의 법인카드가 쓰였고 황 대표가 직접 술을 많이 먹이라고 지시까지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황제복 SPC 대표가 백모 전무를 통해 김모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때는 2022년 말쯤입니다. 당시 김 수사관은 허영인 SPC 회장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접대 등 뇌물을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과 수사보고 정보 거래한 사실 인정 안 하시나요? 심사 속 한마디 해주시죠. 앞서 백 전무와 김 수사관을 구속한 검찰은 황 대표가 깊숙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김 수사관에게 제공한 접대와 선물 등이 황 대표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겁니다. 특히 백 전무가 김 수사관을 만날 땐 황 대표가 술을 많이 먹이라는 취지로 지시한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또 황 대표가 김 수사관에게 직접 골프 접대를 한 정황도 잡았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빼낸 수사 정보에 회장실 압수수색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허 회장에게도 이 과정이 보고됐을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황 대표에게는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만의 최전방 진먼다오 해역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입니다. 최근 여기서 중국 어민 2명이 대만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다 숨졌는데 이 일을 계기로 양측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진 현장을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중국 샤먼 앞바다에 있는 섬, 배를 타고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곳은 진먼다오입니다. 대만의 청천백일 만지 홍기가 꽂혀 있지만 본섬과는 200km 넘게 떨어진 대륙 코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중국 국공대전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 구석구석엔 슬픈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我们家的房子都怕的碰都掉下来，不能做工啊，不能赚钱啊，就跑到台湾去啊。 울릉도 2배 정도 크기의 작은 섬이지만 요새를 곳곳에 심어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1958년부터 무려 21년 동안 서로를 향해 포격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진먼다오 곳곳엔 이렇게 지하에 군사시설들이 숨어 있는데요. 중국 대륙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0여 개에 달하는 땅굴은 배가 섬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대하게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사장이 관광객을 반겨야 할 해변에도 갈등의 흔적이 서려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가장 가까운 해변에 와봤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중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당시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구닝터우에는 거대한 탑이 세워졌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가득 채우면 25km 거리까지 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송탑에는 1970년대 중화권 최고 인기를 누렸던 가수 덕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흘러나옵니다. 진먼다오에는 1992년 계엄령이 해제되고 2001년 대륙과 제한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소삼통 정책이 시행되면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먼다오 앞바다에서 중국 어민들이 숨지자 중국이 대만 유람선을 무단으로 검문하고 대만이 설정한 금지 제한 수역을 넘나들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중국이 대만에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만 진먼다오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었던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인데 돌풍의 이유는 뭔지 조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딱 보니 요바람입니다. 영화 파묘는 3.1절 연휴 사흘 동안 2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이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편과 서울의 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오컬트 장르는 무섭고 괴이해서 마니아만 보는 영화라 흥행은 어렵다는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비수기로 통하는 2, 3월의 극장가의 오랜 공식도 흔들었습니다. 주 관객층은 20대, 30대가 형성하면서도 묘자리, 이장, 풍수지리, 무속신앙 등이 주요 소재로 쓰이면서 오히려 50대 이상의 발걸음도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봐서 보게 됐다고, 나도 보게 됐다고.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는 항일 메시지도 관객층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 차량 번호판에 숨겨놓은 감독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트리비아라고 그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그런 메타포들을 좀 찾아내는 재미.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영화를 정파적으로 봐야 하냐는 논란이 이어진 것도 파묘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남자 수영부가 성폭력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선배 4명이 후배 3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때렸다는 의혹인데 피해 학생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구글터뷰 이상엽 기자입니다.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고 자기 그 앞에 있는 성기를 보여주고 어떻게 생겼냐. 옆으로 누우라고 하고 옆으로 해서 성행위라고. 지난해 5월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한 전국대회입니다. 남자 중등부 계영 400m 결승, 승부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그때 이번 레인에 오른 세 번째 주자 A군이 돌진합니다. 3번 주자 선수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영을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군 팀은 단숨에 2위에서 1위로 올라섭니다. 같은 해 지역대회 배영 50m 결승입니다. 4번 레인의 B군이 단 한 번도 틈을 주지 않고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이번엔 소년체전 접영 100m 결승,
관중석에서 6번 레인의 C군을 응원합니다. C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위로 들어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남학생 3명 모두 올해 대구체구 입학을 앞뒀습니다. 목표는 고등부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입니다. 지난달 대구체고 수영부가 한 달간 전지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들은 전지 훈련 중 2학년 3명, 3학년 1명 등 남자 선배 4명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학년 애들 한 명씩 잡아가지고 눕혀 엉덩이를 벌려가지고 항문을 보이게 좀 여기 가까이 완전 대가리야. 성행위를 흉내내야 했고 제 머리 잡고 막 자기 성기는 보면 갖다 대고 그러고 다시 가라 그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막 이상한 고양이자 시키고 강제추행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옷 입은 채로 저희한테 막 얼굴에 막 자기 성기를 막 갖다 대고 제가 그때 혓깸으로 자살하려고도 수십 번 생각하고.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체고 수영장입니다. 지금 외벽 공사 때문에 출입 금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학교는 1차 조사를 끝냈고 학폭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앉아서 서로 만지고 이거는 장난이었다. 왜 그날에 장난이든 왜든 있어서는 안 되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선배 4명 중 2명의 부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취재진과의 만남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2학년 선배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길 장난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으면 이미 졸업한 다른 선배들도 모두 감옥에 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4명 모두 평소 말썽을 일으킨 아이들이 아니었다며 인간성이 없거나 장난이 심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3학년 선배의 아버지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많지만 당장 취재에 응할 수는 없다며 서로 주장이 엇갈려 학교 측 판단도 잘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나머지 선배 2명의 부모에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남학생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남학생 4명을 곧 입건해 조사합니다. 학폭 심의는 이달 중 대구에서 열립니다. 수영이 뭐가 왜 좋아요? 저에겐 수영이라면 하나의 그냥 보물, 보석 같은 존재 좀 뭔가 소중해요. 저에게 안전한 곳에서 이제 저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